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클롭이 부임한 뒤로 최고의 포워드진을 구성하여 잉글랜드뿐만이 아닌 유럽을 호령하고 있는 리버풀. 여전히 마누라 라인의 활약은 엄청나지만 리버풀 팬들 사이에서는 조금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르미누의 부진. 특히나 지난 시즌부터 홈에서는 골 넣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필드와 원정 경기에서의 격차는 확연히 드러날 정도였죠. 물론 피르미누는 본래 많은 득점을 가져다주는 선수라기보다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공간 창출 능력, 연계, 수비 가담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선수인데 그래도 너무나도 심각한 골 결정력, 연계에서의 아쉬움까지 저 또한 피르미누의 부진이 심상치 않아 보여 정말 피르미누의 부진이 맞는가 아니면 전술적인 변화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력적인 문제로 인한 기량 저하. 혹시나 체력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지난 3년간의 출전 시간을 보면 피르미누는 마네와 흡사한 출전 시간을 보였고 대체적으로 세 선수 모두 매경기 풀타임 소화하는 가운데 휴식을 줘야 할 타이밍이 오면 교체로 어느 정도 체력 보전을 해주었기 때문에 출전 시간만을 가지고 피르미누가 혹사당한다는 근거는 많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출전 시간만 두고 볼 수는 없겠죠. 경기당 얼마나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는지 기록을 보면 지난 16-17 시즌 11.43km, 프리미어리그 전체 4위에 해당되는 기록이며 18-19 시즌은 11.05km, 공격수 중에서는 최고 수준. 19-20 시즌 기록은 시즌 마치고 나서가 아닌 중간에 나온 기록으로 전체 5위권에 해당하는 301.88km. 아마도 경기당 평균 활동량은 매년 비슷한 11km 정도 수준일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피르미누는 출전 시간으로 보면 관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포워드로 나서며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18-19 시즌만 보더라도 타 공격수들과 비교해 평균 1kg가량 차이가 나는 건 충격적이긴 하네요. 따라서 출전 시간만큼은 다른 선수들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적지만 경기 내에서 가져가는 활동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체력 소모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 팀 내에서 출전 수와 경기당 활동량을 두고 체력 분배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 선수 모두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체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 손흥민 선수처럼 혹사 수준에 해당되는 출전 시간이 아니라서 이 때문에 부진을 한다고 말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전술적인 변화로 인한 슬럼프. 피르미누는 매년 클롭이 추구하는 전술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우선 이해하기 편하게 시즌별 히트맵을 보면 17-18 시즌 이 당시에는 왼쪽 오른쪽 중앙 모두 가리지 않고 전방 위로 뛰어다니며 역습에 특화된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박스 중앙에서의 히트맵도 적고 좌우 측면 수비까지 깊게 내려오지는 않았죠. 18-19 시즌 지난 시즌보다 더 확연하게 터치 수가 늘어난 모습, 그리고 중앙까지 내려와 8번 역할까지도 맡았던 터라 히트맵 범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페널티 박스로 들어가는 숫자는 비교적 줄어들었고 좌우로 보다 더 선명해진 것을 알 수 있죠. 19-20 시즌 삼성까지 내려와 빌드업을 도와주는 횟수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득점에 보다 더 집중하기 위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터치 수가 더 늘어났죠. 확실히 18-19 시즌보다는 터치 수와 활동 범위 자체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세 시즌간의 히트맵만 봐도 대략적인 변화를 알 수 있겠죠. 이제 좀 더 자세히 데이터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히트맵과 연관된 터치 수부터.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마네와 살라의 스탯까지 함께 보면 세 시즌간의 변화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피르미누는 18-19 시즌 가장 높은 터치 수를 기록했지만 지난 시즌에는 터치 수가 무려 10회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수비 지역 커버는 비슷하지만 미드필더 쪽에서의 터치가 현저히 줄었고 공격 진영에서도 감소하는 추세. 하지만 박스 안에서의 터치는 늘어났죠. 한마디로 보다 센터 포워드로서의 움직임이 늘어났고 전처럼 하프라인 밑에까지 와서 볼을 연계해주는 식의 행동은 줄어들었다. 또한 마네도 18-19 시즌 조금 줄어들었던 공격 진영에서의 터치 수는 보다 더 늘어났고 특히나 박스 안에서의 터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살라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는 17-18 시즌 중후반부터 활약이 도드라진 로버트슨과 아놀드의 퍼포먼스의 영향으로 인해 18-19 시즌 본격적으로 양쪽 풀백을 높이 전진시키게 되었고 살라와 마네는 윙 포워드이지만 하프 스페이스 그리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움직이며 최전방 공격수와 같이 플레이를 했던 것이죠. 피르미누는 그 밑을 받쳐주는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8번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공격수적인 느낌보다 오히려 미드필더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20 시즌 전보다 로버트슨과 아놀드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져버리면서 리버풀은 오른쪽 위주의 빌드업을 토대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크로스 횟수 변화 수치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죠. 리버풀의 팀 전력과 완성
완성도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 상대 팀들은 내려앉아 지난 2시즌간 보여주었던 빠른 역습 장면을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즉 대부분 지공으로 상대를 공략하게 되다 보니 양쪽 풀백의 크로스 횟수는 급증했고 포워드들은 박스 안에서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박스 안에서의 터치 수가 급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살라, 피르미누, 마네 모두 예년과 달리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봐도 피르미누는 과거 역습 상황에서 살라와 마네의 스피드를 살리기 위한 연계 그리고 공간 창출에 보다 더 힘을 많이 썼다고 하면 지난 19-20 시즌부터는 중앙 공격수로서 바깥으로 나와서 움직이는 것보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하기 위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 외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보셔야 할 부분은 캐리, 즉 자신의 발로 볼을 컨트롤하는 횟수를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팀에서 빌드업의 주축이 되는 선수 혹은 자신이 볼을 이끌고 전반까지 이끌고 가는 경우 이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따라서 주로 포워드 쪽보다는 미드필더나 수비수들의 수치가 높게 나오는 편이라는 것을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피르미누가 미드필더 지역까지 내려와서 볼백업에 한창 힘을 쓸 때에는 이 수치가 거의 어지간한 미드필더 혹은 하위권 팀에서 에이스 노릇을 하는 그릴리시나 자하와 같이 본인이 볼을 끌고 전반까지 이끄는 선수들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20 시즌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고 17-18 시즌과 같이 역습을 위주로 경기에 나섰을 때처럼 낮은 수치가 아닌 주로 지공 상황에서 전개를 했는데도 이와 같이 낮아졌다는 것은 피르미누의 역할이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근거로 리시빙, 여기서도 타겟, 즉 말 그대로 패스를 받는 목표물, 본인이 패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를 보면 팀 내 패스맵이 어느 선수들 위주로 흘러가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피르미누의 수치는 18-19 시즌 60.8까지 올라갔다가 19-20 시즌 54.8로 상당히 많은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마네는 오히려 18-19 시즌에서 19-20 시즌 더 높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마네가 오히려 밑으로 내려와 볼을 받는 횟수가 늘어남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성공률에서도 어느 정도 집중해서 보시면 물론 피르미누의 볼 키핑 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볼 리시브 성공 확률이 무려 8%가량 떨어졌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비슷비슷하게 유지하는 것과 달리 이 정도로 떨어졌다는 건 확실히 볼을 받는 위치가 조금 더 위험한 곳이다 보니 성공률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그러니 피르미누의 역할이 확실히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살라와 피르미누의 수치가 어느 정도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건 아놀드와 로버트슨 두 선수가 측면 빌드업에 있어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인데 지난 2시즌간 로버트슨과 아놀드는 급격하게 수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피르미누의 미드필더적인 모습들은 지난 시즌부터 줄어들고 있으며 풀백들의 영향력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 속에서 클롭은 피르미누에게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민우가 그간 중앙까지 내려와 볼을 받아주던 역할을 일정 부분 마네가 대신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 근거를 보완해주는 스탯으로 슈팅 관련을 보면 피르미누의 슈팅 수치는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지만 오히려 유효 슈팅 비율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마네는 좋은 효율을 보이고 있고 살라는 예전과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죠. 확실히 피르미누는 슈팅 비율이 올라갔고 그만큼 득점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대 득점 수치에 비해 낮은 득점력을 선보이며 그만큼 골 결정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피르미누에게 여전히 일정 수준 연계와 볼 백업 관련해서 바뀌는 부분은 있겠지만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을 강조하고 있고 지난 시즌 피르미누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적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여전히 할 일이 많은 피르미누, 살라의 수비 범위도 커버해줘야 하고 전방에서 압박도 강하게 해야 되고 때때로 중앙까지 내려와 볼 백업과 연계를 해줘야 하며 그 역할들을 다한 뒤에는 페널티 박스로 내려와 크로스를 받아 마무리까지 해야 합니다. 괜히 공격수가 한 경기에 11kg가량 활동량을 보이는 게 아니죠. 연계 부분에서의 수치를 봐도 득점이 만들어지는 빌드업 관련해서 여전히 마누라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디펜시브 기록 관련이죠. 리버풀은 지공으로 상대를 누르는 형태가 많다 보니 팀 압박 수치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지만 최전방에서의 압박은 리그 1위입니다. 수비 시에는 4-4-2 대형으로 마네가 왼쪽으로 들어가고 피르미누와 살라가 중앙을 마크. 하지만 피르미누는 미드필더 쪽까지 내려와 압박해야 하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만약에 피르미누를 대체한다면 이만한 압박 능력을 갖춤과 동시에 살라와 마네를 살려줄 만한 연계 능력 그리고 볼 백업까지 가능한 만능형 공격수를 데려와야 하는데 사실상 이는 불가능에 가깝죠. 연계와 볼 백업 정도까지는
때는 어떻게 민호와 비슷한 선수를 찾을 수 있겠지만 디펜시브 능력까지 갖춘 선수는 정말로 드뭅니다. 그나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찾으면 데이터적으로 아예우, 히찰리송, 라울 히메네스 이 정도인데 여기서도 아예우랑 히찰리송이 가장 알맞은 선수라 볼 수 있죠. 히찰리송 참 탐나는데 아무튼 이와 같이 너무나도 드문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영입을 통해 피르미노와 같은 선수를 데려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라 봅니다. 그래서 유사한 움직임과 디펜시브적인 능력 그리고 연계까지 가능한 미나미노를 백업으로 두려했던 것이죠. 하지만 피르미노가 공격수지 수비수가 아니라서 그에 대한 평가는 결국 몇 골을 넣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연계랑 수비 빌드업 모든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빅클럽의 센터 포워드가 일정 수준의 득점을 해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 시즌에 피르미노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너무나도 많은 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최근 팬들의 원성이 자자한 게 아닌가 싶네요. 아마도 이 결정력 부분에서만 어느 정도 보완해주면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경기당 평균적으로 11km가량 뛰어다니다 보니 체력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18-19 시즌에 미드필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며 넓은 반경으로 움직이던 피르미노의 플레이 스타일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19-20 시즌부터는 페널티 박스에서의 터치 수가 상당수 늘어났으며 이제는 미드필더적인 느낌보다 공격수로서의 움직임으로 변모하고 있다. 슈팅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유효 슈팅 비율은 최근 3년 중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득점 찬스에서 마무리하지 못하다 보니 자신감이 약간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결정력만 보완이 된다면 좋은 시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결정력 관련해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그 외적인 부분을 보면 전술적 변화로 인한 적응 중이지 에이징 커브가 왔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 하지만 이번 시즌도 결정력에서 보완되지 않는다면 피르미노에게 많은 압박이 올 것이다. 뿅!